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챕터는 조건문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해볼 텐데요. 파이썬과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뿐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저희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문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그 로직을 저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저희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저희가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어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어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예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4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은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배송비를 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제 이런 사항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즉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상황이 즉 컴퓨터 내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요, 작성된 순서에 따라 저희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순차 구조. 이 과정에서 명령어에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를 넣어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문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어문은 저희가 크게 이렇게 제어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택이나 오늘 배우는 조건문을 이용한 선택이나 저희가 반복 구조 같은 게 없다면 명령어의 흐름을 저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순차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주로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네, 즉 이 프로그램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순차 구조를 따르게 되고요. 저희가 선택 구조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순차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가 어떤 조건이 저희가 나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저희가 판별할 수 있고요. 그 참이라고 하면 이러한 코드들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러한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쿠팡이나 이런 예제에서와 같이 얼마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선택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요. 저희가 반복 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따라 저희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다가요, 어떤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할 수도 있고, 100번이나 200번이나 이렇게 저희가 주어진 숫자만큼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복을 따라서 그 반복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어떠한 코드들이 저희가 실행이 되겠고요. 그 반복문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조건이 되면 거짓으로 돼서 탈출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어문이라는 거는 이러한 순차 구조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를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배워야 될 주 내용이죠. 저희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명령어의 선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문이라는 저희가 방법, 혹은 저희가 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문이란 명시한 조건의 true나 false 이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 저희가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를 결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쭉 위에서부터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이 되고 어떤 조건을 저희가 검사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저희가 이 조건이 저희가 명시했다는 거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작성한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true인지 false인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컨디션이라는 거,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true 혹은 false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rue가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만족하는 거에 해당하는 어떤 코드 블럭을 실행을 하고요. 저희가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 되면 false에 해당하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구조에서는. 그렇게 실행이 되면은 A가 실행되든 B가 실행되든 그 실행이 끝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시저는 다시 순차 구조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 이 그림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저희 조건문은 이제 문법적인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런 조건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조건문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순서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이런 조건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 순서도긴 한데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이 쭉 되겠죠. 그래서 위에부터 오다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습니다. 두 개가 n과 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었는데 저희가 명시한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이라는 변수의 값이 m이라는 변수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요. 그럼 이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건을 만족할지 혹은 만족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어떠한 저희가 단어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순차 구조로 넘어오는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순서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조건문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n은 5고 m은 3인 경우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처음에 스타트로 갔다가 이제 바로 조건을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n 대신에 5라는 숫자, m 대신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5는 당연히 3보다 이상인,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false가 아니고 true라는 저희가 결과를 반환하게 될 겁니다. 이 조건식은. 그러면은 당연히 요 밑에 있는 n이라는 저희가 단어를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동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설명을 지어보면 결국 이 조건문이 수행이 되면요. 이 조건문 지금 오른쪽 예제와 같은 이런 변수의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조건문 상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사실 실행이 됩니다. 이 지금 false로 해당하는 이 부분, m을 출력하는 이 부분은 아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순차 구조를 쭉 따라서 처음부터 쭉 저희가 나열되어 있는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하는데 이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코드는 조건에 맞지 않는 코드는 저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주어진 이 조건문은 사실 이제 논리적인 저희가 순서도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와 같은 특정 조건에 따른 선택 구조를 만들어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고 사실 뭐 C라든지 자바와 같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선택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조건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을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문법적인 것은 이제 각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썬 수업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문의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의 조건문을 한번 보면요. 명시한 조건의 true 혹은 false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 흐름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결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조건의 true 혹은 false의 결과에 따라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말은 조건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넣어주는 조건식은 명시해주는 조건식은 true 혹은 false로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조건문은 크게 요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에서 if문이라는 저희가 조건문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영어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if문이
if문에 대한 저희가 조건을 명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 하위 코드를 출력하겠다라는 거고요. if els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만족을 하면 if문에 저희가 명시한 조건이 만족하면 if문에 저희가 구현되어 있는 어떤 파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에 저희가 구현된 어떤 코드 파트가 실행이 되는 그런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첩 조건문은 if문 내부에 저희가 if문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첩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조건문은 이렇게 if를 사용하는 거, if else를 사용하는 거. 뒤에 이제 또 가면은 elif라는 걸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if와 else 문에서 저희가 파생이 되어 나온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조건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건식이라는 게 결국 true 혹은 false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명시해주는 조건이 어떻게 해야 true인지 false인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true랑 false라는 건 결국 불리한 타입의 저희가 데이터 형태였고요. 이러한 true 혹은 false인 불리한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줄 수 있는 연산은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 불리안이라는 거 저희가 true 혹은 false로 표현할 수 있는 불리안 데이터 타입도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기본 자료형이고요. 이 불리안은 이제 오직 true 혹은 false만 있습니다. 이 중간값이 없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만 있고 이 중간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당연히 파이썬에서 true와 false 두 가지만 제공해주고 특징은 이 앞에 true 혹은 false의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은 대문자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요거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의 이름으로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코드 예제를 한번 보면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거기에 true 혹은 false인 불리한 타입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어사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수의 타입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더니 불이라는 타입이 잘 찍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불리한 타입으로 결과가 나오는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를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리한 연산자를 왜 언급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국 이 관계연산에 따라서 이 관계연산의 결과가 불리안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통 파이썬에서 불리안은 이 비교연산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연산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다양한 비교연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두 개의 어떤 값이 혹은 두 개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지 혹은 같지 않은지 한쪽이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코드로 한번 넘어가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저희가 v1이랑 v2라는 변수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각각 10이랑 20이라는 정수형 데이터를 어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각각의 6개의 이 비교연산, 즉 관계연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교연산이고 이 비교연산을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v1과 v2가 같은지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그냥 프린트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v1은 10이고요. v2는 20이에요. 저희가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이 결과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결과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력해보면 false입니다. 즉, 비교 연산의 이 결과 값들은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로 저희가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것이 출력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V1과 V2가 같지 않은지. 자, 10과 20은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rue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10과 20 중에 10이 20보다 더 큰가요? 그건 아니죠. 크거나 같지도 않죠. 그래서 두 개는 false고요. 20이 10보다 크고 혹은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밑에 두 개는 true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계 연산자에서 저희가 비교 연산을 통해서 이런 저희가 조건문에 이 비교 연산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비교 연산의 결과가
true 혹은 false로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자열에서도 이런 비교 연산이 가능해요. 앞에선 제가 이제 정수형, 숫자형 데이터만 갖고 했는데요. 문자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자열에서의 특징은 이제 사전 순서에 따라서 뭐 영어면 알파벳 순서고 이제 한글이면 가나다 순서겠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작은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에서는 가라는 이 문자가 갖고 있는 이 크기가 뭐 다나 다른 뒤에 있는 이 저희가 한글 단어보다 이제 크기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뭐 A라는 저희가 알파벳이 B라는 알파벳보다는 크기가 작은 거죠. 뒤로 갈수록 커지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요 결과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오른쪽 코드를 보면요. V1과 V2에 서울과 부산이라는 저희가 문자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보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이 비교 연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보면 서울과 부산 단어가 이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지 물어보면은 당연히 false가 나오겠고요. 다른지 물어보면은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서울과 부산 중에 서울이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지금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저희가 사전 순서에 따라 시옷이고 부산은 비읍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라 마바사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옷이 사실 더 큰 저희가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 단어가 부산이라는 V2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true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false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자형에 대해서도 문자열에 대해서도 이런 비교 연산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계 연산 중에 비교 연산뿐만 아니고 논리 연산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논리 연산자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연산을 씁니다. 논리 연산에서는 저희가 not이란 연산이 있고 and, or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not은 이제 부정의 의미죠. 이제 이거는 어떠한 값을 반대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불타입의 데이터에서 불리한 타입의 데이터에서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반대로 전환하는 그런 연산자고요. and는 두 피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만 true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모두 false를 출력하는 그런 논리 연산자입니다. or는 제가 두 피연산자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true를 출력하고 두 개 모두 거짓일 경우에만 false를 출력하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연산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A와 B에 각각 이런 true 혹은 false인 어떤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A and B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A or B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not A라는 논리 연산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좀 바로 코드로 넘어가서 오른쪽 코드에서 V1과 V2란 변수에 각각 true 혹은 false인 저희가 그 불리한 타입의 어떤 값을 할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를 해보고 or를 해보고 not을 해봤어요. 자, V1과 V2 저희가 and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쪽은 V1은 true고 V2는 false예요. 그럼 당연히 둘 다 true가 아니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r라는 연산을 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true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V1에 대해서 저희가 not을 하면은 true이니까 false로 바꿔주고요. false에 대해서 not을 하면은 저희가 true로 바꾸는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개 다 true로 했다고 하면은 and는 저희가 true가 나오겠고요. or도 true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복잡한 논리 연산자를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우선순위요. 연산자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지금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특정한 이 논리 연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주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사용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1과 V2에 똑같이 true랑 false라는 값을 대입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산을 한번 해봤어요. V1 and V2. 자, true랑 false를 and 연산을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or V2. V2가 false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alse가 나옵니다. false or false니까 제가 false가 나오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쭉 요거는 이 가운데 있는 조건문은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d나 not이나 or 같은 연산은 서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겠죠. not V1을 했어요. V1은 원래 true니까 not을 하면은 이게 false가 되고요. false가 되고 and V2가 뭐죠? false죠. false and false니까 당연히 결과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alse or not V2예요. 네, 이거는 not이 먼저 여기가 되겠죠. V2에 not이면 true겠고요. false or true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마지막 거에는 이 부분에만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괄호를 통해 줬고요. 그럼 V2는 지금 false고요. not을 붙였으니까 tru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or이고 V2는 false입니다. 자, 요거의 결과는 저희가 tru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not V1이니까 V1은 true였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false가 나올 겁니다. false and true예요. 그 결과는 false겠죠. 네,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논리 연산자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 괄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교 연산을 위한 이 관계 연산자랑요, 논리 연산자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둘 다 비교 연산을 하는 것도 결과가 결국 true 혹은 false로 나오겠고요. 논리 연산으로 저희가 나오는 것도 true 혹은 false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쳐서 조건문에 결국 조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예제를 볼게요. 왼쪽 아래 부분 예제부터 한번 보면요.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에 저희가 정수형 데이터 세 개를 각각 할당을 했습니다. 10, 20, 20 이렇게 할당했고요. 그리고 result라는 변수에는요. 비교 연산을 한 거, 괄호를 쳐서 좀 연산 순위를 높인 다음에 비교 연산을 한 것과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리 연산, or라는 논리 연산을 한 결과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요. A는 10이고 B는 20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A가 B보단 작은 거죠. 10이니까, A는 10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연산은 false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와 C는 같은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 결과에 의해서 이거 찍는 게 좀 잘못되긴 했는데 결국 이것도 true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도 C가 B 이상 저희가 되니까 true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alse랑 저희가 true로 나오는 이 결과를 가지고 논리 연산, or라는 논리 연산을 하면은 당연히 true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건식의 이 비교 연산과 그 논리 연산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예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복잡하게 저희가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더 복잡한 연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A, B, C에는 각각 강원대, B는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C는 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게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동일하게 result라는 저희가 그 변수에 이 오른쪽에 정의된 것 같은 조금 복잡한 그런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이 합쳐진 그러한 저희가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고 리절트까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in이라는 멤버 연산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A in B라고 이렇게 하면요. A가 B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되면 true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멤버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전순으로 되기 때문에 B가 이제 뒤에 강원대뿐만 아니고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적으로 보면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저희가 true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거 A가 A인 B인지 A가 갖고 있는 강원대라는 단어가 B가 가지고 있는 강원대학교라는 단어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복잡한데요. C not in B라고 하면요. C가 B에 안 속하면 true, 속하면 false인 건데요. 지금 보면 C는 강이잖아요. B가 갖고 있는 강원대학교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true and true or false이죠. 요거를 한번 왼쪽에서부터 쭉 계산해 보면 true and true니까 요 두 개를 저희가 논리 연산을 하면 true가 되고요. true or false니까요. 리절트가 갖고 있는 건 결국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논리 연산을 좀 복잡하지만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예제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and, or 같은 논리 연산자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저희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자, 한 번씩 볼게요. and 연산자는 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다음 태스크를 진행할 때죠, 당연히.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모든 이제 빨간색 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필수 항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채워져 있는지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and 연산자를 쓰겠죠. 혹은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다음 태스크로 진행될 때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결제 중에 여러 카드 중 뭐 ABC 세 개의 카드사의 ABC라는 요 각각의 이런 카드로 결제할 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무이자 할부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 혹은 B 혹은 C 카드를 저희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or 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서 말씀드렸고 이 관계 연산과 논리 연산을 활용해서 실제 조건문을 만들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